제 이름으로 안 잡혀요. 제 이름으로 제 계좌로 받은 적 없어요. 항상 말씀하시는데 본인 명의로 세금 신고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본인 명의로 받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운찬 변호사입니다.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개인회생 준비할 때 어떤 점 참고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네.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 뛸 수도 있잖아요. 뛸 수 있죠. 밤에 이제 일을 한다든가 주말에 이제 일을 해서 혹은 또 연금을 또 뭐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네, 어쨌든 네. 뭔가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다 합산이죠, 사실. 항상 이제 상담 오셔서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지난달에 뭐 대리운전 시작해서, 한 3달 전부터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해서, 이거 뺄 수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뺍니까, 사실? 근데 다시 안 한다. 이제부터 네. 중단하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잘 주장을 하면, 그 소득 자체는 뺄 수는 있겠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차피 또 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소득을 낮춰서 진행을 하더라도 조건부 인가가 붙을 확률이 굉장히 좀 올라가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좀 소득을 줄이는 방향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강구해보고자 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가 다 되고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임의로 생략하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네. 최근에 계속 네. 물어보셔가지고 네. 대리운전 아니면은 뭐 쿠팡 뭐 이런 걸 하시는데 다 잡힙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 이름으로 안 잡혀요. 제 이름으로 제 계좌로 받은 적 없어요. 항상 말씀하시는데 착각을 하시는 게 본인 계좌로만 안 받으신 거지. 그렇죠. 본인 명의로 세금 신고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본인 명의로 받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소득 평가의 원칙적인 기준은 세금 신고인 것이고 계좌는 사실 부수적인 그렇죠. 그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좌에도 세금 신고 내역대로 받을 것 같으면은 월 300씩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뭐 50만 원씩 그냥 현금이 주기적으로 꽂힌다든지 뭐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그런 금액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법원이 이제 이건 무슨 돈이냐라고 물어보죠. 소명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현금 소득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이제 간주하거나 의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뭐 4대 보험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뭐 판매 사원분들이라든가 미용실의 디자이너분들, 네. 부동산의 중개 보조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급여 평가 방식이 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근로소득자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급여소득자처럼 명목상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매월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매월 지급받는 그 금액일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 사실은 프리랜서라는 말을 쓰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그냥 뭐 사업자랑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매월 들어오는 소득에서 이제 3.3% 원천 징수가 되고 나머지 금액이 이제 실수령 소득이 되는데 네. 프리랜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수반해서 필수적으로 영업 비용이라든지 뭐 활동 비용 그다음에 뭐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라든지 월 평균 비용 얼마 나가는지를 합산을 하고 소득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소득을 합산해서 그 차액을 구하면 실수령 소득이 나올 테니 그렇게 이제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1년치 놓고 판단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근데 뭐 이제 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1년치를 보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작년 봤더니 뭐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부터 뭐 경기 변동이든 어쨌든 뭐 뜻하지 않은 사유로 소득이 이제 확 꺾인 경우도 있고 1년치 소득을 잡았을 때 현재 소득과 너무 동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거는 사건을 진행하는 사무실의 역량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를 끊어서 소득이 급감했으나 어떤 특정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하락된 소득은 불가피하다. 이런 것도 이제 소명되면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 여지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에 좀 많이 벌었어도 최근에 조금 소득이 적다면은 네. 그 적은 소득으로 좀 개인 회생 진행이 가능하게끔 좀 소명을 해서 네, 네. 진행 가능하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좀 어떨까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영업사원 특히 결국에는 본인이 매출을 일으켜서 거기서 정산받아서 가져가시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기 네.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식사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헤어 디자이너다.
그러면 제품도 사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지만 내가 고정적으로 달에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 들어가는 게 한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소득은 80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를 법원에서도 그렇게 봐주나요? 봐줍니다. 이거 어떻게 좀 입증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그 비용이 지출됐다. 그리고 지출된 원인이 뭐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지출 내역은 사실은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거냐를 입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영수증이라든지 구매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이런 비용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필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로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고, 뭐 영업사원 같은 분들은 솔직히 뭐 현금으로 얼마를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리베이트나 뭐 그렇죠. 이런 걸로 네. 선물을 사드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이제 엄격히 요청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내역상으로는 소명이 안 될 수는 있지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진술서나 확인서 같은 거를 쓰기도 하고 국세청이나 뭐 이런 자료도 보면은 사실 기준 경비율 뭐 이런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법원이 그러면은 몇 프로 이내로 영업비용 잡아라 그렇게 감안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원칙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몇 프로 이내로 잡는다. 근데 대충 대략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좀 나오는 퍼센트가 있을까요? 그거는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주장하기 나름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직군별로 워낙 천차만별이어서 뭐 그렇죠. 네.